Time for you to make a move. Tell me what you're gonna do. You just need to find a way. It's okay to be afraid. I'm what you want, babe, so give it up. I won't keep waiting, so listen up. 자,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앞 서스펜션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뒷 서스펜션은 더 심도 깊은 기술이 들어가죠. 모든 차는요, 조정성과 안정성은 뒷바퀴에서 우선시되거든요. 앞바퀴를 저 정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뒷바퀴에는 뭐를 썼을까? 저도 엄청 궁금했어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여기 옆에서만 딱 보면 사람들이 무시래요. 아하, 요거 아무것도 없네? 요거 하나 있고 바퀴 딱 달려있으니까 토션 비만이야. 그럼 사람들이 막 비웃는단 말이야. 야, 씨발, 노 사장이 헛다리 짚었구나. 요 하나 있고 그냥 토션 빔이네, 토션 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뒷바퀴를 토션 빔을 쓰는 차는 절대로 앞바퀴를 저렇게 만들지 않아요. 자, 일단은 뒷바퀴는 뭐가 특이하냐면, 일단은 브레이크 라인이라든가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는 거라든가 센서를 관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차대의 암에 붙어서 바깥으로 별도로 노출이 안 되게 해놨어요. 그리고 뒷바퀴 쪽으로는 뭘 달아놓지도 않았어요. 얘가 만에 하나 오프로드나 어디를 갔을 때 이탈각 갇히고 나왔을 때 접근할 때는 접근각이라 그래요. 앞바퀴의 밑하고 앞바퀴가 닿는 부분을 접근각이라 그러고, 넘고 나서 또는 내려가서 나갈 때 뒷바퀴와 이쪽을 여기를 이탈각이라고 해요. 이탈각에서 뭐 걸리는 것들이 일단 아무것도 없죠. 아주 그냥 휑합니다.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휑하니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죠. 근데 나는 야, 이거 뭔가 이거 허전한데 이거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이 차를 주행할 때, 저는 사실 이 차를 거의 700km 가까이 탔거든요. 이 차를 주행할 때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저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뒷바퀴의 서스펜션은 어떠냐. 자, 이 차의 핵심적인 기술은 어디서 나오냐. 보통 이렇게 전륜 우선 방식의 차들은요, 뒷바퀴를 멀티링크를 할 때 4-5개의 암을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토션빔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암이 3개예요, 3개. 하나, 둘, 3개만 돼 있는데, 이 3개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어퍼암 하나. 이렇게 3개인데, 얘가 엄청난 조정성을 뭘로 주느냐? 보통 이런 차들은요, 요게 이제 트레일링 암이에요. 전륜구동 차들은 앞바퀴 쪽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앞바퀴가 확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끌려가는 거나 차가 뒤로 이렇게 움찔했을 때 뒷바퀴 쪽에 어떤 구동축이나 이런 중심부가 없기 때문에 요 트레일링암을 반드시 굉장히 단단하게 앞쪽에, 보통 우리 후륜차들은 이게 없잖아요. 후륜차들은 이게 없고 후륜의 차대 설계가 여기 아예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암을 다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륜차들은 뒷바퀴 쪽에 이 후륜의 어떤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요 암을 필수적으로 이 트레일링 암을 넣어서 얘를 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보통 차들은요, 이 트레일링 암을 손바닥처럼 생긴 거, 이렇게 납대대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큰 철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두께도 두껍지도 않죠. 그냥 철판이에요. 철판을 끝에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된 철판을 가지고 여기다 딱 묶고 여기다 이렇게 롤로 딱 묶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뒷바퀴를 딱 달죠. 그래서 바퀴가 운동을 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여기에 고정된 거로부터 바퀴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멀티링크의 암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딱 중심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뒷바퀴의 움직임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멀티링크 암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앞에를 저렇게 엄청나게 스포츠성으로 해놓고 BMW 애들이잖아요. 스포츠에 목숨을 건 애들. 그러니까 얘네는 뒷바퀴의 트레일링 암을 이렇게 달지 않고 요렇게 달아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얘 트레일링 암은 일자로 설계가 된 게 아니고 요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얘는
트레일링암이 이 끝이 여기에 달려 있고 요게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휘었잖아요. 여기에 바퀴가 달려 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요? 바퀴가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여기에 달리는 위치가 90도로 달린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꽂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롤이 대각선으로 꽂혀 있어요. 대각선으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바퀴를 이렇게 끝에 활시 끝에다 달았으니까 바퀴가 입체적으로 움직이죠.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데다가 이 바퀴를 움직임에 있어서 현진아 여기 다른 애들처럼 암을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얘 하나에서 더블 위시본으로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더블 위시본. 더블 위시본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차를 땅으로 내리면 얘가 약간 더 올라가죠. 얘는 그래도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코너를 우측으로 세게 돌아서 왼쪽으로 차가 눌리면 이게 눌릴 거 아니에요. 눌릴 때 일자가 되면 얘는 얘를 밀죠. 그리고 얘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 얘는 얘를 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코너에 들어갔을 때 이 바퀴가 이 자체의 트레일링 암에서 입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얘네 두 개가 저쪽에서 대각선으로 나와가지고 얘가 움직일 때 밑에가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코너를 싹 잡아 돌리면은 후륜 자동차의 느낌처럼 뒷바퀴가 조종성과 추종성이 따라와요. 뒷바퀴가 그냥 일반 전륜차들은 이게 끌리면서 온단 말이야. 내가 가면 이렇게 끌리고 와요. 근데 얘는 뒷바퀴가 나를 이렇게 밀고 가요. 뒷바퀴가 앞을 밀고 간단 말이에요. 왜? 뒷바퀴의 다각도가 앞쪽을 공격하게끔 생각해요. 이게 이제 보통 후륜차들이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얘는 현재 내가 본 어떤 전륜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트레일링 암을 묶을 때 암 두 개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현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에다가 내가 늘 말하는 스프링보다 댐퍼의 역할이 컸을 때 그 차의 풍부한 승차감과 뭐가 나온다. 얘는 절대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튕길 수가 없어요. 왜냐? 트레일링 암이 이렇게 있는데 트레일링 암에 최안쪽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트레일링 암이 이렇게 움직일 때 스프링이 움직이는 범위가 얼마나 되겠어요? 요 안쪽에서 움직이니까 우리 지렛대 생각해 보세요. 지렛대의 안쪽에 있는 애들은 움직임의 범위가 작잖아요. 지렛대가 요만큼만 움직였다 쳐봐. 이렇게 내려왔어. 요 안쪽에 있는 스프링은 요만큼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 끝에 있는 댐퍼는 한 뺨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댐퍼는 이 차의 최단 끝에 있어요. 여기에 수직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리고 뒷바퀴 치고는 약간 두껍죠. 아주 두껍진 않지만 두껍고 앞에 스프링은 앞쪽에 있는 이 스프링은 전방 전륜 밖에 있는 스프링보다 권선량을 되게 좁게 이렇게 감아놨죠. 승차감을 중요시하게. 그러니까 얘는 뒷바퀴 쪽에 전체적인 권한이 댐퍼에 있는 거죠. 댐퍼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절대적인 값은 댐퍼가 우선시 되니까 이거는 풍부한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더블 위시본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강하게 해야 되고 아예 또 너클암을 따로 빼고 뭐 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 트레일링 암을 아예 너클암의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뒷바퀴가 엄청난 추종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보통 놈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좀 뭐 아는 놈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차는요. 뒷바퀴가 가장 단순한 것 같이 비싼 소재는 쓰지 않았어요. 알루미늄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뭔가 독특하다는 거죠. 뭔가 독특하고 앞바퀴 쪽에 무게 편향이 있고 제가 아까도 앞바퀴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다고 말한 것처럼 뒷바퀴가 BMW 차들 중에 이렇게 솔리드 브레이크를 넣는 차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BMW들이 이렇게 잘 안 하거든. 근데 이게 뭐냐? 이 차는 브레이킹 성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달리기에만 연락에 꽂혀가지고 달리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쓰는 거는 별로 이렇게 왜냐면 이 차 갖고 서킷을 안 가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는 냉각 계통에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튜닝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리고 아래쪽도 코팅 같은 거, 이렇게 실 같은 거 되게 잘 뿌려놨어요. 좀 지저분하게. 얘네 근데 애들이 좀 상남자네. 여기 보면 되게 막 거칠게 뿌려놨어. 이런 데 보면 막 그냥 파도 치듯이 막, 그지? 막 그냥 근데 굉장히 두껍게 잘 발라놨어. 차는 원래 이렇게 다 발라놔야 돼.
이건 이제 현대기아자동차가 요새는 현대기아자동차 이제 와이파이 안 하니까 잘하겠지? 공장에서 이제 와이파이 다 끊었다 근데 의선이 형 그거 잘한 거야. 와이파이 끄는 건 잘한 거야. 그래도 형 그것도 저 무제한으로 해갖고 또 쓸 사람은 다 한다 또 그거 감시 잘해야 돼 그거. 그거 잘못 나오면 또 사람들 또 막 딴지 걸고 그러니까 내가 뭐 노조 계신 분들이나 노동자들을 비하는 건 아닌데요. 그 생산 라인에서 와이파이 보는 거 그거 너무했잖아요. 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아무튼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자,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하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들만 제가 빡빡빡 집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치식의 인터쿨링이 요거거든요. 되게 두껍죠? 높지는 않아요. 별로 높지는 않은데 한 뺨 정도 되는데 굉장히 용량이 커요. 이 용량이 크다는 건 뭐냐면 인터쿨링으로 공기를 완벽하게 시원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 배기 라인에서 부스팅 된 게 여기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시원하게 한 다음에 여기로 해갖고 이제 엔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요게 돼 있고 요즘의 차들은 다 이렇게 열교환기. 얘가 지금 미션 오일에 대한 열교환기거든요. 그쪽 안에 보면 네모난 도시락 박스 같이 생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저기. 요거 나오나? 요거. 저게 지금 용량이 꽤 큰데 다른 차에 비해서 저거는 엔진 오일에 관련된 열교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름이 됐던 겨울이 됐던 엔진 오일과 미션의 오일에 대한 열교환기를 통해서 오일 관리, 온도 관리를 세심하게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바닥 쪽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하고자 바닥 쪽에도 엔진 바닥 쪽에 인슐레이트 패드를 붙여놨고요. 엔진 안으로 소음이 안 들어오는 이유 뭐냐?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 바닥. 우리 리뷰할 때 내가 요게 여기까지 나온 차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 그러니까 엔진으로부터 승객석까지 이 사이를 인슐레이트 패드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동안 리뷰하는 차들 보면 저걸 중요 부위에 이렇게 책받침이나 이렇게 뭐 도화지처럼 이렇게 덕지덕지는 붙여놨어도 얘처럼 전체를 아예 장판 깔듯이 벽에다 도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로 승객석 안으로 엔진 소음이 안 들어와요. 얘는 일부러 승객석 안으로 소음이 안 들어오게끔 저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미션. 제가 아마도 리뷰를 하면 주행 중에 미션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스포츠성은 논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부드럽다. 변속 충격이 없다.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할 텐데 내가 그동안 리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드러운 미션, 전륜 8단 미션, 전륜 6단 미션, 부드러운 미션을 해서 어디라 그랬어요? 아이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아이신은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다고. 여기에 딱 보면 저 위에 AISIN 딱 떠있단 말이야. AISIN. 무슨 말이야? 아이신. 아이신에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BMW가 원래 도요타 쪽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좀 있죠. 아이신은 도요타의 자회사죠. 짬짬이가 있어서 이번에 지포하고 스프라도 같이 나왔는데 그런 이유로 쓰는지 어쩌는지 뭐 정말 이 차에 필요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에 현재 들어가 있는 이 아이신 전륜 8단 미션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연비 운전을 하기에 되게 좋고요. 항속을 할 때 되게 좋은 느낌을 줘요. 단 사륜 시스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지금 오일이 약간 누유가 되고 있죠. 여기 오일 누유 살짝 보이나요, 여러분들? BMW는 다 원래 그렇게 타는 거예요. 원래 좀 오일 좀 새고 좀 이렇게 삐끄덕거려도 다 그냥 이해하고 타는 건데 왜 여기에 현재 오일이 묻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정비하다가 뭐 묻은 걸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미션이 항상 돌아요. 전륜에 있는 여기는 뒷바퀴로 구동을 빼주는 장치이지 여기서 분배를 하진 않는다. 요거는 전륜 요쪽으로 도는 요렇게 돌고 있는 회전을 요쪽으로 돌리는 90도로 꺾어주는 전륜에서 생기는 어떤 회전을 90도로 꺾어서 전류 가게 해주는 장치지 여기서 분배를 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스타트 모터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이신 8단 미션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만족감을 주고요. 진동은 어떻게 잡냐? 아까 제가 위쪽에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엔진 마운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요거 보통의 전륜차들이요. 요쯤에다가 이 개벽 다구를 달아요.
근데 개벽다구가 이렇게 양쪽에서 여기를 잡을 때 이렇게 튼튼하게 잡지는 않거든요. 여기하고 여기가 정확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T바 형식으로 잡아요. T바 형식으로. 근데 얘는 딱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잡았죠. 단단하게 잡는 대신에 서브 프레임에서 단단하게 잡는 거는 여기서 스틸로 잡고 이 안에 충진제를 많이 넣었는데 여기는 진동 부분을 많이 왔다 갔다 보드마 주스에 놓고 여기는 진동 부분을 많이 못 흔들게 해놨죠. 왜?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노사장이 주행 중에 척 돌렸을 때 엔진이 흔들린다고 깐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게 여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회전에 대한 것만 포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딱 체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에랑 마찬가지로 정말로 진동은 잡을 때 흔들리지는 않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설계해 놓으면 비싸죠. 비싸요. 그리고 왼쪽에 엔진 마운트가 있었고 얘도 약간 왼쪽에 있어요. 물론 얘는 여기에 위치를 달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도 여기에 달았겠지만 어쨌든 엔진이 여기에 있으니까 엔진을 두 군데서 주도적으로 잡고 이쪽에 미션 브라켓은 따로 위에 있는데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해서 앞에 엔진 위에 잡은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잡아놨어요. 이 위에도. 그러니까 얘네는 굉장히 엔진 마운트를 설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달아놓은 거예요. 스포츠성도 있어야 되고 진동도 잡아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제조회사들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비싸요. 비싸니까 얘네가 이렇게 했는데 잘한 거죠. 소음도 안 들어와, 진동도 안 들어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여러분 보시면 보통은 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나가거나 약간 삼각형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 우리 아이스하키 스틱의 끝처럼 생겼잖아요. 보통 이렇게 스트럿 암이 이렇게 생긴 경우 되게 드물어요.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요거만 떼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이스하키 끝에 이 스틱처럼 생긴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해놓은 거죠. 굉장히 독특해. 이거 잘한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운동 특성을 내는데 이걸 굉장히 잘한 거고 여기 보세요. 얼마나 튼튼하게 돼 있나. 얘 움직임의 범위가 뭐 이 어떤 흔들림이나 자유각을 주지 않고 치밀하게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칭찬하는 이 서브 프레임. 보통은 이런 차급이 여기서 서브 프레임이 요만큼만 달려요. 요만큼만 달아서 여기다 하는데 얘는 여기다 이걸 달아야 되니까 길게 일로 뺀 거죠.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여기다 볼팅을 한 2개를 때리고 이쪽으로 하나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얘네는 강성이 확보가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볼팅은 하나예요. 여기에 볼팅이 하나밖에 없고 요거를 요렇게 안 만들고 뒤로 쭉 빼서 얘 위치를 전체적으로 넓힌 거죠. 넓힌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끝장나게 늘려버린 거죠. 맨 앞까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이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서브 프레임의 길이가 이렇게 내 양팔을 벌린 것만큼 긴 차가 있었나요? 몇 대 없죠? 몇 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만큼 서브 프레임을 굉장히 넓게 방열을 해서 안전하게 잡아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고 이 날카로운 스티어링이 나오려면 렉 타입의 스티어링 조향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모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 컬럼식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웬걸 저기에 이상 야릇하게 생긴 병렬식 모터를 저쪽에 달아놨어요. 보통 렉 타입이라고 하면 이쪽에 둥그렇게 생긴 보온병 같은 이 모터가 달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위치가 못 달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런 모터가 좀 더 비싸다고 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옆쪽에다가 병렬식으로 모터를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를 둥그렇게 길게 만든 게 아니라 납작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직접 돌려주게 렉 타입으로 돌아가게 만든 이런 걸 봐도 제조사의 성의가 좀 있다. 저는 현재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부 쪽은 정말 이 미술 하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어디 하나 철판이 보이질 않아요. 도포를 다 했어, 끝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부식이 잘 안 되죠. 겨울철에도 또는 뭐 안 좋은 비포장을 달릴 때도 부식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노 사장이 늘 강조하는 배기 라인에 있어서 이 단열 소재를 뭐 현대자동차나 특히나 우리나라나 일본 애들은 중간중간 어려운 데는 안 하는데 얘 보세요. 저 엔진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쭉쭉쭉 해서 어디 하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끝까지 단열 소재에서 어디 찻대 쪽으로 열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한여름에나 가을철에 막 차를 쏘고 다녀도 바닥 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앞쪽에 저렇게 인슐레이트 패드를 잘 설치해놔서 소리도 올라오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성의를 들어서 설계를 잘하면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타는 차들이 왜 여기 뜨거워, 왜 여기서 야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뭐 단가 때문에 어쩌고 안 돼, 뭐 설계적으로 어려워. 아니에요. 제조사가 성의를 가지고 정말로 잘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조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노사장이 맨날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차가 내가 운전하면서 분명히 차대강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굉장히 강하게. 보통 전륜차들은 이렇게 크게 보강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했죠. 여기도 보강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게 뭐 뒤에 전치물들을 잡아주고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대 보강이고 이 보강재는 곧 서브 프레임을 보강해 주는데 또 일축해줘요. 그리고 양쪽의 서브 프레임을 중간에 또 잡아줘요. 그만큼 뒷바퀴 쪽에 서브 프레임도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차는요. 제가 앞쪽에서도 승차감도 생각하면서 서스펜션을 세팅하고 소음과 진동이 안 들어오게 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트래버스 할 땐가 뭐 때도 뒤에를 약간 이상하게 설계했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뒷바퀴의 이 디퍼렌셜 케이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진동이 많이 생겨요. 얘가 회전을 하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이런 차급에 여기를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 여기가 지금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보통은 뒷바퀴의 디퍼렌셜 케이스는 서브 프레임에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돌 때 서브 프레임을 타고도 진동이 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하는데 얘는 현재 서브 프레임이 스틸이에요. 그리고 서브 프레임이 생각보다 작아요. 왜? 사륜을 넣기 위해서 서브 프레임을 크게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자,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디퍼렌셜 케이스가 그러면 어디에 달리냐? 차체에다 묶어버리면 차체에 진동이 올라오니까 얘네는 여기다 별도의 브라켓을 설치해요. 근데 이 브라켓이 여기에서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여기까지 굉장히 큰 브라켓인데 얘가 통째로 알루미늄이에요. 제가 예전에 벤츠할 때 그랬나요? 독일 애들은 알루미늄 광산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알루미늄을 아끼지 않는다. 엄청나게 큰 알루미늄 브라켓을 굉장히 크게 잡아놔요. 왜 크게 잡아요? 중요하니까. 얘가 막 돌 때 얘가 토크가 100까지 오기도 하잖아요. 얘가 막대한 토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얘를 단단하게 잡아야 되니까 굉장히 큰 브라켓을 알루미늄으로 달고 이 별도의 브라켓에 리어 디퍼렌셜 케이스를 단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죠. 일반 차들 중에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얘가 여기에 꽂혀 있고 이 앞부분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해? 왜? 모듈 달렸죠? 모터 달렸죠? 다판 클러치팩이 있어요. 딜러분들이나 차주분들이 그걸 자랑해요. 기계식에서 전자다판이 들어가서 반응성이 좋아졌다. 에이, 뭐 다 전자다판 아니는데 얘는 진짜 빨라요. 얘는 운전을 해보면 여기서 구동을 딱 줘가지고 이쪽 바퀴로 구동이 딱 가는 게 정확하게 운전자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차들에 비해서 리어 드라이브 샤프트가 굵어요. 보통의 E급의 차들은 팰리세이드도 트래버스도 얘보다 이게 얇았어요. 그렇게 큰 차인데도. 중량이 많이 나가도. 왜? 뒷바퀴 쪽으로 그렇게 많은 구동을 주진 않으니까요. 근데 얘는 뒷바퀴 쪽에 100%의 구동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커요, 되게. 요거를 보면 뒷바퀴 쪽에 얼마나 많은 구동이 가고 있나를 알 수 있는데 뒷바퀴 쪽에 많은 구동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얘를 달기 위해서 이만큼의 서브 프레임을 달아야 되는데 이만큼의 서브 프레임을 못 다니까 요만큼의 서브 프레임, 여기가 서브 프레임의 위치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서브 프레임의 위치가 작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두 개의 암을 움직일 때 스포츠성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이쪽에서 암을 못 빼니까 이렇게 단 이유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전륜구동임에도 엄청난 칼 같은 핸들링을 주해서 이렇게, 그거는 저는 모르죠. BMW가 더 많은 설계값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스포츠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개발자 의도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얘를 여기다 달면서 엄청난 스포츠성이 나왔는데 얘만 가지고 이게 지금 방열이 얼마 안 돼 있잖아요. 서브 프레임이 되게 좁단 말이에요. 얘만 가지고 얘 두 개를 지탱하기가 힘드니까 방열을 더 해야 돼.
지지대를 더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일로 뺀 거예요. 보통은 이런 게 컨버터블 같은 차량이 뒤쪽에 흔들림을 보강하거나 A5나 이런 차들이 뒤쪽에 C필러가 없이 뒤쪽에 창문이 통째로 열리니까 트렁크랑 창문이 통째로 열리잖아요. 그런 차들은 뒤쪽에 프레임의 강성이 떨어져요. 그런 차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데 얘는 그런 거랑 다르게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리어 서브 프레임을 보강하기 위해서 얘를 넣은 거예요. 두 개나. 그리고 이 양쪽을 또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면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없는데 뭐한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차에서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스포츠성과 단단함이 느껴져요. 굉장히 잘 만든 거죠. 얘는 이제 이게 여기에 보면 여기로 배기가스가 쭉 두껍게 오다가 여기서 얇아져요. 여기서 두껍게 오다가 여기서 얇아진다는 건 뭐야? 배합을 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배합을 조절하면 이런 데 이제 따로 플랩이 안 달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디젤들은 대부분 플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다르게 했다라는 건 얘네가 이 차를 마지막에 배합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배합을 조절해서 엔진의 풍부한 토크를 위해서 배합을 조절했고 거기에 배합이 나가면서 소음이나 어떤 문제들을 또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챔버를 달아놨어요. 보통 차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챔버를 달지 않아요. 얘는 이쪽으로 온 배기가스가 이쪽에 챔버를 통해서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게끔 챔버, 이거는 전 처음 보는 장치예요. 그리고 끝까지 보통은 여기에는 단열 소재를 안 넣어요. 근데 얘는 끝까지 단열 소재를 넣은 거예요. 끝까지. 트렁크 쪽에 뭘 실었을 때도 뜨겁지 말고. 그러니까 성의가 있는 거죠. 제조회사에서 차를 만들 때 많은 성의를 들여서 차를 만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만든 회사들이 보기 좋고 기분도 좋아요. 제조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을 만들 때 물론 차값이 비싸면 뭘 못하냐라고 하는데 얘도 사실 막 할인도 막 해주잖아요. BMW가. 그러면은 이게 뭐 4,700, 800짜리인데 뭐 4,200, 300에도 사고 이러는데 물론 제가 리뷰할 때 어떤 등급의 얘기를 정의를 정하겠지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설계를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이런 게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렇게 만들면 그게 고스란히 달리면서 성능으로 증명이 돼요. 아마 제가 리뷰를 하면서 이 차의 주행성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되게 많이 탄 상태에서 하체 오리기를 하지만 이 차는 정말 잘 달려요. 잘 달릴 거고요. 근데 이렇게 잘 설계된 차를 우리는 사던 안 사던 간에 알 건 알아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노사장이 열정적으로 하체 오리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내일 본편에서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Time for you to make a move. Tell me what you're gonna do. You just need to find a way. It's okay to be afraid.